네, 중국의 의중에 따라 외교 정책을 결정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북한의 의중에 따라. 이게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내용 같은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가 중용했던 외교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송민수 장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정숙 차장. 오늘 이제 동아일보가 아침에 단독 보도한 내용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책이 발견된 거죠? 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빙하는 움직인다. 이거 참여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남북관계라든지 외교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인데요. 책을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여기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굉장히 파급력 있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논의가 될 때 우리가 찬성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청와대에서 논의를 할 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뭔가 북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를 해서 오늘 국회도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자,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 다양한 일들이 담겼습니다만 한 대목을 좀 소개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썼는데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이서 모셨고 또 대통령이 발탁해 외교부 장관을 지난 분의 얘기인데 한 가지씩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 내용 중에 자, 북한의 인권 문제 관련된 겁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참혹하기로 참 한두의 일이 아닌데 유엔에서 2003년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를 했고 채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한 3차례 정도 표결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엔 이 표결에 불참을 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야 마땅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렇게 참여정부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매년 유엔이 이제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위스의 제네바에도 유엔 유럽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매년 가을 아니 봄에 북한의 전 세계 인권 문제 다루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든요. 그때 매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고 투표하고 그런데 유독 참여정부 시절에는 찬성, 반대, 불참, 기권 다양한 선택이 오락가락했었던 것 그거를 다루는 얘기가 책 속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참여정부의 분위기는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 2년차, 3년차, 4년차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5년차를 맞아서 이제는 한번 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송민순 장관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당시 기억나시죠? 네, 그때 기억납니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네. 저때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북 인권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2003년부터 2007년이 공교롭게도 모두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네.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불참하거나 기권을 했습니다. 근데 2006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북한에서 10월 달에 바로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돼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도 5년 동안 안에 그 전에 이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지금 3년 차가 넘어가는데 남북 정상회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송민순 그때 당시 안보실장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을 할 때 다른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 그런 데서 외교부 이런 데서는 이번에도 똑같이 과거에 하던 것처럼 했으면 했지만은 바로 자기가 이번에는 좀 찬성을 합시다. 만약에 이걸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강력 건의해서 그때는 처음으로 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07년이 돼가지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 분위기가 다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외교통상부 장관했던 송민순 장관이 이번에도 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른 관계부처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한번 이거를 그러면 북한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자까지 하게 되고 결국 국정원이 북한에 가서 북한 측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거 남북 정상이 이렇게 역사적인 회담을 해가지고 정상 선언을 10월 4일에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와서 유엔에서 이런 아주 공화국을 악랄하게 비난하는 이런 인권 그런
촉구 결의안에 남쪽이 만약에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좌시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다시 찬성을 못하고 기권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송민순 장관이 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김장수 국방부 장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중국 대사로 대사로 계시죠? 예. 저는 그때 김장수 장관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어떤 의견을 표현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정 장관은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저분께서 본이 경주이씨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경주이씨 문중이 그 고려 때 충신이 누구죠? 그 산소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하면 북한하고 너무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저렇게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 장관이 그때 의견을 뭘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현 정부에서도 중용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7년 가을입니다. 10월 달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11월 달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할까 말까, 대한민국이 투표를 해서 찬성할까 말까 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청와대가 고민이 많았겠죠. 이렇게 노무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책임지는 이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송민순 장관은 대통령 결심을 받자. 그런 쪽으로 가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근데 그 결심을 하기 전날 북한에서 온 총리하고 회담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내가 찬성하느냐 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하나 좀 옛날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정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 김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그걸 뒤집으려고 그랬죠. 김현이라는 사람이 조작을 했다라는 걸로 해서 사건을 해서 김현희 씨가 굉장히 쫓겨다니면서 막 항의를 하고 저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걸 조사를 해서 황장엽 씨가 망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까지는 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봤습니다. 다 의심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의 특색은 뭔가 하면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저분이 처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하신 말씀이 대형 사고 쳤다. 그 다음에 부인께서 하신 말씀은 전 더 잘 기억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김대중 정부는 남북 문제를 거꾸로 보겠다든지 이런 어떤 시각 같은 게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대북 문제를 포함해서 대통령 플랜 자체가 크게 없이 당선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북한 문제를 보는데 한 번은 찬성, 한 번은 기권, 한 번은 반대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보인 건데 이게 대한민국을 더 혼란으로 빠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네. 10월 2일부터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리고 4일 날에는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남북 사이에 협력 사업을 벌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런 직후에 이제 11월 20일 날 유엔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날에 그 5일 전에 저기 있는 6명이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있는 5명, 즉 송민순 외교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김장수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의견을 내지 않았고요. 내지 않았다라고 책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송민순 외교장관은 찬성을 하자고 얘기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외교장관이 그러면은 의견이 이렇게 다르니까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모두 병기를 해서 보고를 하고 한번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보자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 다수결로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도 송민순 외교장관이 고집을 하니까 결국은 2가지 의견을 똑같이 병기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그 다음날 하게 된 겁니다. 11월 16일이죠. 근데 그날은 아주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김영일 총리가 남쪽을 방문해가지고 그날 오찬을 같이 하고 그 직후에 같이 이제 저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지금 바로 북한의 총리를 만나고 왔는데 이거를 다시 북한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이걸 이걸 하자고 하니까 참 그렇다. 네. 그러니까 한번 잘 상의를 해서 한번 다시 가져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다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국정원장이 그럼 북한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상태가 됐고 19일 날은 송민순 장관은 다른 해외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나온 내용을 바로 백종천 안보실장이 가지고 온 거를 보니까 북한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남측에 아주 태도를 주시하겠다.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 찬성하는 정당화될 수도 없고 만약에 이거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찬성을 하지 못하고 기권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사실은 찬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송민순 장관을 한번 경질을 할까도 했는데 네. 북한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냥 기권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해 찬성을 했던 입장과 다르게 한 그런 과정을 결국은 겪게 됐다 하는 것을 송민순 장관이 한 거고 결국은 자기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참여정부에서는 불참, 기권, 찬성, 기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게 문재인 지금 전 대표가 이렇게 기권하자 이런 말 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어떤 인권이라는 것은 한 정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북한의 어떤 비위를 거스릴까봐 이걸 하지 말자 이랬다는 게 과연 법조인으로서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이거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갖다가 우리가 설사 정상회담 못하더라도 이거는 누구든지 건드릴 수 없는 세계 우리가 홀로코스트 욕하고 하는 게 저는 비난하고 하는 게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인권에 관한 문제를 어떤 타협의 대상으로 논다는 거 이걸 갖다가 또 지금 알게 됐다는 게 참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역사. 우리가 친일파 욕하고 막 하지만요. 저렇게 하면요. 우리가 친일파 욕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인권을 가지고 타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는. 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그다음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인권을 가지고 그 이야기했다는 거 저는 참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요. 네. 송민순 장관이 책을 꽤 두껍게 썼는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들어있거든요. 이 대목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걸 왜 썼을까? 안 써도 그만 아닙니까? 이런 대목은. 전체 한 500쪽 되는 분량 중에 한 5쪽 정도 없다고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명확하게 역사적 기록을 남기겠다는 취지로 썼네요. 송민순 전 장관하고 직접 통화를 시도를 했으나 오늘 하루 종일 통화가 안 됐습니다. 직접은 못 들었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내년 대권을 거의 지금 굉장히 유력 주자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문재인 실장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발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전에도 북한에 가지고 국실만복이라고 해서 많은 그런 풍자의 대상이 됐었는데 어떻게 북한의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북한에 물어보고 그거를 결정하자.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에서는 한 건 했다. 네. 큰 공작했다는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남북 간의 한라인이 문제인데 네. 저 김만복 씨가 쓴 자기 자서전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청와대끼리 통화도 있었다 하다가 또 아니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많은 얘기가 와서 그때 서해 공동 어로 수역까지 검토하고 갔었는데 지금 보면 참 아찔하죠. 이거는 우리 사회가 송민순 장관이 왜 썼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떤 고백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아마 굉장히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해명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이 했지만 문재인 대표가 직접 뭘 건의했다고 그러기보다는 한 사람의 생각이라기보단 이 6사람, 7사람의 공동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해명을 내놨거든요.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아직 궁금합니다. 송민수 장관은 이 대목을 왜 굳이 기록에 남겼을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